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제 좀 간단하게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닙니다. 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아마 제바스티안 쿠르츠, 이제 오스트리아 총리,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 후보로 아마 밀고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는 거의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이런 마라나타 사역자들, 분석가들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리고 그의 사위인 제라드 쿠시너 정도를 밀고 있죠. 이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찬 쿠르츠는 얘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물게 이제 제가 이 세바스찬 쿠르츠의 적그리스도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얘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때 2019년 초에 이제 같이 연정을 했던 극우당의 배신으로 한번 총리 자리에서 떨려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9월에 다시 이제 총선을 치렀고 거기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뒀죠. 개표 시작하자마자 이 승리가 확실했답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세바스찬 쿠르츠는 화려하게 복귀를 해야 되는데 뭐랄까 이런 오스트리아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는 한 개 당이 단독으로 과반수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그래서 이제 각 당들이 고만고만한 당들이 좀 서로 딜을 하고 쇼부를 쳐서 뭉쳐서 이른바 연립정권, 즉 연정을 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그룹의 당들이 모여서 그 모인 그룹의 숫자가 과반수를 넘게 된다면 비로소 집권을 하는 것이죠. 이 대통령 중심제의 총리와는 국무총리와는 다르게 이런 의원 내각제 국가의 총리는 거의 국가 원수 행정 수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은 바지고 이 총리가 진짜 지도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총리 자리에 세바스찬 쿠르츠가 다시 앉게 되느냐 아니냐는 정말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1986년 8월 27일생, 저보다 생일이 열흘 늦어요. 세계 최연소 지도자였는데 그것도 이제 세습을 해서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자력으로 선출된. 그런데 이 양반이 또다시 세계 최연소 지도자 자리에 복귀할 수 있을까는 정말로 큰 관심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작년 12월 17일에 베일에 쌓인 적그리스도 후보 세바스찬 쿠르츠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올린 적이 있죠. 구로마 제국의 판도에서 나온 유럽의 정치인입니다. 이스라엘과 시오니즘을 옹호하는 엄청난 개념이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미 오래전부터 반유대주의는 정말 뼈에 박혀있는 동네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그런 유럽에서 이스라엘을 정말 옹호하고 특히 시오니즘을 지지하는 그런 개념찬 정치인은 드물어요. 그 드문 정치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바스찬 쿠르츠입니다. 거기다가 나이는 젊지만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커리어를 쌓아온 중견 정치인이죠. 게다가 복잡한 정세를 평정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한몸에 받는 일. 게다가 엄하고 차가운 외모를 가진 자. 아이고, 얘는 진짜 생긴 것만 봐도 뭐 쿠시나 트럼프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응? 이거 눈빛 좀 보세요, 이거. 얘가 저랑 동갑이라는 게 믿어져요? 응? 아유, 이 눈빛 엄장한 거 보소, 이거. 에이.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온몸을 던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에이. 그런데, 와. 얘가 총선에 이긴 것만 보고 제가 그 뒤에는 관심을 한동안 끊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장 우리나라에도 워낙 굵직한 게 터지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문득 검색해 봤는데 이 친구가 총선도 이기고 연정 구성에도 성공했어요. 그래서 마침내 다시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다시 이제 세계 최연소 지도자 자리를 화려하게 되찾았죠. 그런데 전에 이 쿠르츠에 소속된 정당이 오스트리아 국민당인데
이 오스트리아 국민당은 우파 계열의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이전에 그 극우 계열 정당이랑 같이 연정을 했다가 걔들이 배신 때리는 바람에 이제 실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에서 이겨도 다시 뭐랄까 연정을 구성하려면 여기저기 또 쇼부를 쳐야 되는데 이미 한 번 자기를 배신 때렸던 그 극우파랑 다시 손잡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파 입장에서는 이 극우파가 떨어져 나간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쇼부를 쳐야 연정을 구성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세로 치자면은 미래통합당,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다 찢어져 가지고 서로 싫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제바스티안 쿠르츠의 연정 파트너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바로 녹색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집권했을 때는 이 쿠르츠의 국민당이 극우파와 연정을 해서 이제 우파 극우파의 합작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쿠르츠의 우파 국민당이 좌파 중에서도 골수인 녹색당과의 연정이 성공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래통합당 내지 우리공화당이랑 정의당이 선거연대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오스트리아 역사에 어떻게 이런 우파 정당이 이런 골수 좌빨 정당이랑 연정이 성공했나. 오스트리아 역사 전체를 조감해봐도 정말 보기 드문 이런 기가 막힌 딜을 성공시켰죠. 누가? 1986년생 불과 만 34세의 청년이 말이죠. 오스트리아 보수 녹색 연정 공식 출범 쿠르츠 최연소 총리에 올랐다. 만 33세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당 당대표인 쿠르츠가 총리, 그리고 녹색당 당대표는 부총리에 취임했다. 과반이 여성이고 30, 40대. 그러니까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건 되게 페미니즘 이런 것도 되게 신경 쓰는 거죠. 대대로 페미니즘이 좌파 사상인 걸 보면은 엄청나게 진짜 딜을 잘한 겁니다. 보면 스카프 이거 히잡 착용 금지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게 잠재적 위협 인물의 예방적 구금,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법안을 이용해서 쿠르츠가 아마 적그리스도로서 제대로 칼 뽑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탄소의 배출량을 줄인 탄소 중립, 이걸 이용해서 아마 그런 지구 환경 복구를 빌미로 공업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일루미나티 아젠다를 이루기 위함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뭐 아까 있었던 얘기랑 거의 같은 건데, 어쨌든 제바스찬 쿠르츠는 다시 부활에 성공하고 집권에도 성공했어요. 이제 두 번째 총리가 됐는데 임기가 5년입니다. 이 제바스찬 쿠르츠의 임기 올해부터 시작해서 5년이면 2025년까지인 거예요. 근데 푸틴, 시진핑, 문재인, 샤를 미셸, 폰 데어라이엔 전부 다 2022년에 다 임기가 겹쳐요. 푸틴하고 시진핑이 다 2024년까지, 문재인이 2022년 5월까지,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샤를 미셸이 이제 2022년 말까지예요. 그리고 우르슐라 폰 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도 2025년까지가 그렇습니다. 와, 어쨌든 두 번째 총리를 앞둔 제바스찬 쿠르츠는 5년의 임기를 따박따박 채우고 가겠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 정말 좌파와 우파의 이런 연립 정권을 성공시켰다는 거,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굉장히, 아니 노선이 서로 정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연정 구성이 성공했냐?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제바스찬 쿠르츠가 적그리스도니까 가능한 거지. 응? 이야, 진짜. 아니 저 나이에 어떻게 손대는 것마다 다 이기가? 전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뭐 분쟁도 이 제바스찬 쿠르츠가
중재해서 이제 화해가 된 거거든요. 자, 이 세바스찬 쿠르츠 3월 달에 이제 총통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갖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쿠르츠를 유럽의 신선한 얼굴 또는 이스라엘 지지자로 평가한다는데, 와,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자를 적그리스도의 후보 조건에 놓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제라드 쿠시너를 적그리스도 후보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유럽의 지도자로 있으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더 우선순위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유럽의 지도자이면서 이스라엘 지지자라면은 구로마 제국의 이 판도에서 나온다는 그 조건도 충족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바스찬 쿠르츠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갖는 장소가 어디냐?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이게 정말 미국을 움직이는 친이스라엘의 로비단체입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연설 한 번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이스라엘의 절친으로 인증샷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세바스찬 쿠르츠 총리가 참석을 한다는 겁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 있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예? 아니, 이래도 과연 이 세바스찬 쿠르츠가 적그리스도 후보로서 손색이 있는 걸까요? 벌써부터 지금 이기고 또 이기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바스찬 쿠르츠와 이스라엘. 적그리스도의 요건 중 매우 중요한 것은 첫째가 유럽 합중국의 수괴, 둘째가 이스라엘 및 유대인과의 우호관계입니다. 다들 트럼프와 쿠시너만 생각하는데 이 둘은 미군인지라 유럽과 별무 상관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적그리스도 후보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쿠르츠의 경우 네타냐후 총리가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굉장한 친구이고 반유대주의와 싸우는 챔피언, 오스트리아의 위대한 지도자. 반유대주의가 판치는 유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친애하는 지도자가 있던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 6만 6천 명의 이름을 새긴 추모비도 조성하고 20년 동안 추진해왔는데 완성이 안 된 걸 이 쿠르츠 한마디에 바로 해결됐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로서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정말? 예? 우리나라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중국에 마스크 조공하고 있는 거 가지고도 지금 난리인데 대놓고 헌신을 하겠다니. 예? 와. 모든 형태의 반유대주의에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처음 총리 취임했을 때 했던 첫 번째 연설이 이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도 아직 개표도 안 끝났는데 뭐라고 올렸냐? 유대력 5780년 우리는 반유대주의와 반시온주의에 대항해서 계속 싸울 것이다. 와, 이스라엘을 챙겨주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랑 쿠시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쿠시너를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그 조건은 쿠르츠에게도 다 있을 뿐더러 오히려 쿠시너가 갖고 있지 못한 조건까지도 이 세바스찬 쿠르츠가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저는 90% 이상 생각합니다. 아니 최소한 2025년까지는 이 세바스찬 쿠르츠는 적그리스도 후보 여러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전 단일 후보라고 봅니다. 오스트리아 총리 세바스찬 쿠르츠 저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 앞으로도 정말 주님 오실 날까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얼굴이 우리가 그토록 경계하고 또 경계했던 그 적그리스도의 얼굴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